조리원 안 가고 친정에서 사는 조리 괜찮을까? 저도 처음 출산 준비를 할 때 이 질문을 수십 번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보는 정말 많은데 정작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제 상황에 하나씩 대입해봤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기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준 때문에 저는 친정을 선택하게 됐고, 오늘은 그 과정에서 겪었던 현실적인 고민과 해결 방법을 솔직하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처럼 조리원과 친정 사이에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힌트가 될 거예요. 조리원과 친정, 어디가 더 나한테 맞을지 고민될 때는 기준을 먼저 정리해보는 게 좋아요. 먼저 조리원이 더 잘 맞는 기준을 정해보면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거나 모유수유 전문 케어가 중요하신 분, 평소 체력 회복이 느리다 느껴지시는 분, 그리고 친정이 3시간 이상으로 멀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더 중요한 분들은 조리원 생활이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친정조리가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죠. 정신적 안정이 더 중요하고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장거리 이동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친정조리가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고 익숙한 공간에서 회복하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를 선택해야 내 마음이 편안할까예요. 이 기준표를 참고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어떤 건지 선택해보세요. 이 기준들을 적용해보니까 저한테 가장 편한 선택은 친정이었어요. 그럼 제가 친정을 선택하면서 겪은 현실적인 고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한 고민은 출산병원 선택이었어요. 집 근처, 친정 근처, 초산인 저에게는 큰 고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여서 미리 친정에 가 있는 게 좋은지, 집 근처에서 출산하는 게 좋은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집 근처 병원으로 결정했는데요. 분만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평소 진료를 보던 것이라 편안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남편과 출산 일정을 맞추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병원을 결정하고 나니까 출산 후에 친정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따라오더라고요. 출산 직후에 장시간 이동해도 괜찮을까? 라는 걱정 저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아기와 제 컨디션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도 문의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체크했어요. 이동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산모와 아기 컨디션을 확인해야 하는 건 기본이겠죠. 아기가 황달 검사나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퇴원 후 이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병원과 계속 체크하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이동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생아는 2시간 이상 카시트 탑승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왕절개를 할 경우에는 자연분만보다 이동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수술 계획이 있거나 응급 제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친정이 2시간 거리였고 자연분만이라서 이동은 무리 없이 진행했고요. 아이도 울지 않고 잘 이동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더라고요. 이동 전에 수유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고요. 카시트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아기 휴식, 차의 온도를 잘 지키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아기와 산모에게 필요한 짐 준비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친정조리를 할 때는 꼭 필요한 물품만 최소한으로 챙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저는 아기와 저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 차 트렁크에 넣어놨고 부피가 큰 용품이나 당장 필요 없는 물건들은 미리 친정에 보내놨어요. 기저귀나 분유 같은 소모품은 이동이 확정된 후에 친정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출산용품은 모든 걸 다 구비하는 것보다 필요한 순간 바로 주문해도 되는 물품 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게 좋더라고요. 갑자기 친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조리라고 해서 전문 케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도 초산이었고 친정엄마도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영상이나 책으로 충분히 정보와 팁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너무 많은 정보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채널만 선정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사지 같은 경우도 출장이든 근처 방문이든 선택지가 충분하니까요. 미리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럼 친정조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제 경험을 한 줄로 말하자면 몸 회복도 좋았지만 정신적인 회복이 더 좋았다입니다. 엄마가 주는 안정감은 진짜 대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던 저한테는 오랜만에 육아를 핑계로 기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를 제일 1순위로 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고향 친구들이 놀러와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우울할 틈이 없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의 첫 순간을 오롯이 함께 했던 거, 그리고 그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편안했던 거죠. 몸이 회복될 때 정신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육아 도구를 챙기고 이동하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친정도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 동선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의 컨디션도 사실 걱정이 됐었고요. 또 요즘 세대인 저와 예전 세대인 엄마의 육아 방식 차이 때문에 의견 조율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와 육아 방식을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기록지로 전달하면 충돌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정에서 조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딱 한 달만 마음껏 푹 쉬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기적이어져도 괜찮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엄마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조리를 할 때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 100일의 주사나 3-7일 방문에 대한 거일 것 같아요. 아기랑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맞아두면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0일에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청결과 건강관리가 우선된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3-7일 동안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말도 옛말에 가깝기는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결만 잘 지키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짧은 방문 정도는 산후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원칙을 지키지만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저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연하게 조절해 가면서 지냈어요. 육아랑 마찬가지로 산후조리 방법에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조리원, 친정, 아니면 집에서 하는 환경만 다를 뿐이지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거더라고요. 내 몸이 편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산후조리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공유한 고민과 경험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산후조리를 잘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